안녕하세요. 아임닥터 임창락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일으키는 HPV 바이러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HPV 바이러스가 자궁 쪽으로, 그러니까 질 쪽으로 이제 외부에서 감염돼 들어오겠죠. 그렇게 들어왔을 때부터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일으킬 때까지의 과정들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굉장히 좀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 과정을 이해하면은 그래도 어떤 식으로 나중에 이제 치료가 끝나고 관리할 때도 바이러스가 이렇게 활동하니까 내가 이 부분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고, 그 과정을 좀 세밀하게 알게 되면은 바이러스를 나중에 이제 치료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소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거 자궁경부죠. 만약에 HPV 바이러스가 밖에서 이렇게 감염돼 들어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뭘까요? 제일 먼저 만나는 건 질 쪽에서 흐르고 있는 질 점액들이에요. 그 점액들을 뚫고 들어가야지만 자궁경부에 있는 피부에 딱 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부를 덮고 있는 자궁경부 점액, 그걸 먼저 통과해야 되는데, 그 점액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단백질, 지질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면역 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항체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피부와 만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나는 피부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쭉 만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피부 표피층을 구조인데, 지금 각질층 같은 거는 뭐 자궁경부 전방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 밑에까지 거의 뭐 맞닿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겠죠. 거기서 HPV 바이러스 이런 조각들, 파티클들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 점액을 다 통과해서 들어왔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세포의 표면에 맞닿게 되면 바로 활동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바깥에 있는 세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죽어 있는 세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감염시켜 봤자 바이러스도 세포랑 같이 그냥 노화돼서 늙어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감염을 시키려면 제일 밑에 있는 이런 기저세포, 이 제일 밑에 한 층을 기저층이라 그러거든요. 이 기저세포는 매일 세포분열하고 활동도 굉장히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를 감염시켜서 이 세포가 활동할 때 같이 복사돼야 돼요. 그래야지 바이러스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바깥 피부부터 여기까지 이제 뚫고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택한 전략은 뭐냐면, 세포가 있을 때 이렇게 좀 미세하게 상처가 나 있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처들이 보통 뭐 질염이 있을 때나 호르몬 변화가 심할 때, 뭐 생리 때, 요럴 때 이제 좀 헐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미세한 상처가 나면 그리로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기저세포층을 감염시키는 거죠. 이렇게 기저세포층을 감염시키면 여기서 DNA 복제가 일어날 때, 세포 분열하면서 이제 DNA가 복제되는데, 그 복제될 때 자기들 쏙 껴가지고 같이 복제돼요.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세포들이 점점 위로 쌓여서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바이러스 개체수는 점점 늘어가고 나고 가장 바깥에서 이렇게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주변 세포를 감염시키고, 이렇게 변형된 세포가 점점 모이면 그게 바로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되는 거죠. 자, 처음에 질점액에서부터 그 건강한 질점액이 있으면 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질점액이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미세 상처가 없으면, 자궁경부 표면에 그런 상처들이 많지 않았으면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 상처가 잘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 그리고 바이러스가 잘 이제 복제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뚫려야지만 바이러스가 계속 활동하면서 HPV 바이러스가 자궁경부 이형성증까지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단계들의,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놓쳤을 때라야만 자궁경부 이형성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어쩌면 그 이형성 세포를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거의 문제라기보다 지금까지 그렇게 됐던 상황이 더 문제예요. 바이러스가 활성화도록 어느 한 단계라도 내가 좀 건강하게 유지가 됐으면은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않았을 텐데, 그 모든 상황들, 모든 단계들이 다 뚫려서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평소에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걸리지 않게, 바이러스가 감염됐더라도, HPV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도 자궁경부 이형성증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각각 단계들을 다 건강하게 유지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질 점액을 건강하게 만들고 뭐 질염이 잘 이렇게 생기지 않게 만들고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신선한 혈액을 잘 공급하는 거거든요. 자궁경부 쪽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신선한 혈액이 잘 돌게 만들면, 그것 때문에
그 점액질도 굉장히 건강한 점액질이 계속해서 순환돼서 계속 바뀌니까 건강한 점액질을 유지할 수 있고, 상처가 안 나도록 하려면 질염이 잘 안 걸려야 되는데 그것도 피부 표면이 튼튼하면 질염 걸리는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순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하니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자궁 순환을 얼마나 원활하게 잘 시키도록 유지를 시키느냐, 이게 이제 HPV 바이러스를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좀 빠른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하시고, 혈액을 항상 좀 맑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 이것들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빨리 높아지고, 그러니까 혈액이 혈당이 높아진다는 건 설탕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끈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은 혈중에 있는 기름기가 많아지니까 그것도 혈액을 좀 끈적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런 음식들을 좀 피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게 자궁 쪽의 건강도, 자궁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다, 이런 거죠. 자,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은 사실 뭐 유산소 운동이나 건강한 식이를 통해서 자궁 순환을 유지하세요 하는 굉장히 단순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알면도 불구하고 잘 실천을 못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질 점액도 건강해야 되고 상처도 좀 안 나야 되고 그 밑에 있는 그 기저세포의 감염도 좀 막아줘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구체화시킬 수 있다면 조금 더 뭐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운동이나 식이를 좀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에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